다시 봐도 산불이 참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불이 없었다면 또 우리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참 또 고마운 존재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 화마라는 말이요, 또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산불 같은 경우 이게 나고 나면 이 재산적인 손실이면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영동 지역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산이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상희 씨의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이상민 주무관 모셨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예, 예.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일단 입고 오신 점퍼가 네. 좀 인상적인데 산림청 점퍼입니까? 여기 산림청이라고 써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산불 진화할 때 현장에서 입는 옷이 맞고요. 예, 뭐 옷 자체 성분은 이제 방염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불이 쉽게 붙지 않는 그런 재질의 이제 옷이 되겠습니다. 진화 작업할 때 입는 옷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이 옷을 좀 안 입는 상황이 길게 이어져야 좋은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상희 씨가 궁금해했던 점. 네, 네, 네. 그 봄철만 되면 영동 지역에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일명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그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게 바람 세기도 세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뭐 일반 대기라든가 산림 내에 이제 습도를 굉장히 낮춰주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동해안 지역은 이제 소나무림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 숲에 이제 불이 붙게 되면 예, 그쪽 나뭇가지라든가 솔방울에 의해서 그 송진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송진. 예, 그러다 송진이 보니까 활활 타잖아요. 잘 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불이 붙게 되면 대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네. 이 양간지풍 시기에 진짜 불이 나면은 이쪽 불꽃이요 휙 날아서 절로 가고 점점 커지고 뭐 재산적인 손실도 매른도 없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불꽃이 도대체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산림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 산불 발생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이제 불길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거든요. 그 상승 기류를 이제 솔방울, 불에 타고 있는 솔방울이나 네. 나뭇가지가 이제 기류를 타고 강풍을 만나면 네. 최대 2km까지 와. 날아가가지고 그 여러 군데 사방으로 퍼지게 되겠죠. 뭐 일명 도깨비 불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방에 번져서 또 대형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이 정말 뭐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큰 산불이 났는데 아주 비상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당시 그때 인제 지역에서 먼저 산불이 발생이 돼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산불이 또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 지역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한 11시 경에 뭐 속초 뭐 고성 네. 그리고 강릉 동해 지역에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또 투트랙으로 이렇게 대처했던 기억이 있고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고성 속초 지역은 1,267헥타 네. 그리고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1,260헥타의 산림 피해가 있었고 뭐 수치성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축구장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네. 그 고성 속초 산불이 축구장 1,773개 와. 그리고 강릉 동해 산불이 1,764개 규모의 그런 불이 이제 나가서 피해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치면 거의 4,000개 가까운 면적이 그냥 산불로 초토화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합치면 거의 네.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이때 지인들한테 전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릉 맞아요. 살고 있으니까 혹시 뭐 피해가 없냐 그랬고 그때 안부 전화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예. 말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네. 아유, 나는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게 2005년도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천년고찰 이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낙산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일대가 불이 나니까요. 그 양양 군민들도 진짜 너무 놀래고 다들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맞죠? 네네네. 그때 2005년이죠. 낙산사 산불이 2005년도 4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 피해 면적으로 보면 973헥타로로 이제 축구장으로 따지면 1,362개 정도의 면적이 이제 소실되었고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동해안 지역의 명소였죠. 낙산사가 이제 맞아요. 소실된 것이 네. 가장 이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죠. 저는 이 화재가 아직도 생생하게 또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라디오 생방송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계속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이 화재가 얼마나 컸냐면 낙산사에 동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중한 문화재잖아요. 그 동종이 녹아내릴 정도로 아주 큰 불이었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양양 산불이 먼저 발생이 됐다가 진화가 된 상태인데 네. 재불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불이 번진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 주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제 불 끈 데서 다시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불을 확실하게 잡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불을 다 껐다 이렇게 안심했는데 다시 또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열기가 이제 그 나무 밑에 잠재하고 있다가 이게 바람을 만나면 다시 불이 살아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니까 네. 뭐 주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잔불까지도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산불 말고도 또 다른 대형 산불의 사례가 또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뭐 고성 네. 그리고 삼척, 강릉 등지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었고 최근에는 2017년도에 뭐 강릉 옥계, 삼척, 도계 네. 그리고 강릉 여기 저희 도심 지역이지만 성산에서도 이제 그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 또 아시겠지만 5월달에 고성에서도 또 네. 대형 산불이 또 발생을 했었죠. 네. 근데 또 예전뿐만 아니라 불과 1, 2주 전만 해도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또 지난주였죠. 정선 노추산 산불이 무려 18시간 만에 진화됐죠. 예, 정선 녹추산 산불 이전에 양양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 네. 뭐 다행히 좀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고 그 지난주 토요일 정선에서 발생한 이제 산불로 산림 12헥타르가 이제 소실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산림청 헬기 16대를 비롯한 25대의 헬기가 투입되었고 그리고 진화차를 포함해서 23대 장비가 투입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 인력이 421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뭐 효과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었고 다행히 그 불에서는 이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인가까지 불이 내려오진 않았죠.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산불이 나면요, 우리의 소중한 살림이 태워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거기에 내가 살던 집이며 터며 텃밭이며 그런 걸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우리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요, 삶의 터전을 잃어서 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요. 또 제가 또 듣기로는 이런 산불 같은 게 인재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예, 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그 전국적으로 10년간 이제 산불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그중 이제 입산자 실화가 34%, 네. 그리고 각종 이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0%, 네.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담뱃불 실화가 각각 5% 정도로 뭐 통계치가 말해주듯이 대부분의 산불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우와. 숫자 이렇게 합해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러네.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산불이네요. 네네. 그럼 실수가 됐건 뭐 방화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뭐 실수로 불을 내도 이게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네.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뭐 실수로 이제 자기 산이라든가 타인의 이제 산에 이제 불을 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이 산불 조심 기간이잖아요. 네네. 이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저희 동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한 7개 국일인 관리소에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이제 주요 시설물로 옮겨 붙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양양 지역에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산불 발생 시 이제 방화선 구축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산불이 나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길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불 예방 임도를 40km 조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요. 네.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남았던 뭐 감동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가 뭐 이런 기억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제 산불 현장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가게 되면 뭐 가까이 좀 가야지 산불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 2019년에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하고 강릉 동해 산불 같은 경우는 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도 뭐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컸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해 면도 그만큼 컸는데 또 뭐 기억에 좀 남는 거는 이제 산불로 이제 저희 살림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뭐 많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화재도 주택도 화재 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피해를 겪고 계신 그 이재민들 분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산불을 다 진화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지원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도 뭐 계속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산불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우리 주무관님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산불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뭐 생활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뭐 산림 이제 인접 지역에서의 뭐 재처리, 뭐 화목 보일러를 썼을 경우에 쟤를 막 투기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을 좀 삼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방심.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방심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방심하는 마음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혹시 주변에 뭐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면 또 조속한 진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불을 발견하시면 119나 산림관서에 신속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서 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를 우리 주무관님께서 저만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명심하고 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짜 불조심 생활화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진짜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만이 좀 화마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에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이상민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